근데 강지원 본부장을 이 자리에 모신 이유는 이미 1탄을 보신 분들이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메디케이드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1탄에서는 우리 조이스가 하이웨이에서 못 오고 있었던 관계로 출연을 하지 못했습니다. 2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메디케이드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개요의 설명을 했는데 사실 쉽지 않아요. 메디케어가 쉽지 않은 만큼 메디케이드가 쉽지 않은데 기본은 결국은 나의 재정 상태가 어떤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신청을 될 수 있으면 해봐라. 내가 어느 정도 라인에 걸린다고 생각하면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제가 안 하고 미숙이 언니가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신청을 어떻게 해야지?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봅시다. 자, 네. 내가 메디케이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나의 소셜을 봤을 때. 그리고 메디케어를 신청하는데 손우미숙 씨가 그렇게 말했어. 메디케이드도 한번 신청해 보세요. 자, 그러면 강지연 씨한테 전화를 합니다. 조이너스 케어 전화를 합니다. 네. 그때부터 한번 시작해 보죠. 네, 전화가 오면 우선은 이제 영어를 잘하시면은 그 본인이 스스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gateway.com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거기서 하라는 대로 다 하시면은 신청하시기 그렇게 어렵진 않으세요. 네, 그런데 이제 혹시 영어가 아주 편하지 않으시면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이제 조이너스 케어나 또 그런 여러 회사들이 많아요. 조지아에. 딴 회사 얘기하지 마. 하지 마요. 사장님이 싫어해. 사장님이 싫어한대요. 조이너스 케어로 연락을 주시면 그 아주 경험이 많은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각자의 필요에 맞춰서 이제 신청을 도와드릴 거고요. 그런데 나는 정말 직접 해보고 싶어하는 분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인터넷을 못 하시는 분이 영어는 잘하시는데 인터넷이 어렵다. 네, 그런 어르신들 계세요. 근데 그러신 분들은 DFEX라고 그 Family and Children Service Center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시면 메디케이드나 푸드스탬을 신청을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혹은 그 한인 봉사센터에서도 해준다는 소리를 들었고요. 그리고 occasionally 보험회사에서도 도와드리기는 하기는 해요. 바람직하네요. 네, 그렇지만 네. 이렇게 지금 바쁜 시즌 같은 데서는 도와드리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네, 하여간 어베일러블 하는 곳이 몇 군데 더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신청을 했어요. 그럼 신청을 하고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까? 기다리시면 이제 30일에서 60일 사이에 그 서비스가 이제 그 어프로브가 되면 나오고요. 그런데 이제 그 질문이 제일 많으신데 언제부터가 이제 기간이냐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 메디케이드를 받은 시점이냐 아니면 신청한 시점이냐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정말 필요하신 경우에는 신청한 시점까지 소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 반드시 병원에 갔어야 되고 반드시 어떤 서비스를 받으셨어야 되면 그 얘기를 꼭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소급된다는 얘기는 내가 만약에 병원비를 냈거나 하면 네. 그거를 정부에서 다시 네. 그 리펀드 해준다는 뜻인가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아마 내지 못했으니까 내주는 거죠. 냈으면은 그거는 해당이 잘 안 되고요. 내가 이제 정말 내고 싶지만 내 상태가 정말 낼 수가 없었다. 그러면 정부가 내가 신청한 기간까지 소급을 해서 적용해 줄 때가 있어요. 그 많은 경우에 이제 병원에 이머전시로 실려가서 뭐 수술 같은 걸 받고 그러면은 소셜 워커가 오잖아요. 그때 이제 메디케이드 신청도 해주고 하는데 아마 그게 그 소급 신청을 하고 아마 그때 하는가 보죠. 맞아요. 소셜워커도 그분이 정말 필요하면은 네. 병원도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도와드리고 병원도 이제 병원비를 받기 위해서 이제 신청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디케이드를 신청했는데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있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다시 신청하는 게 재심사 대상이 될 수가 있나? 다시 신청을 할 수 있죠. 근데 다시 신청할 수 있는데 그걸 어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정말 나는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안 됐어. 그럼 어필하실 수가 있는데 정말 대부분의 경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떨어지세요. 예. 그래서 근데 메디케이드를 재신청할 때 오늘 떨어지면 내일 신청할 수 있나?
하실 수 있어요. 어. 어필 기간을 이제 거기서 레러가 보내줘요. 그러면 그 레러에 언제까지 어필을 해라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어필을 하면 내 지금 기존에 들어간 애플리케이션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기간이 지나가면 다시 신청을 하셔야 되는 그 거죠. 다시 신청하는 거는 제한 기간이 없어요. 제한 아무 때나 기간은 할수 있나요? 없으세요. 예, 예. 근데 최소한 6개월을 기다렸다 신청하라 그러는 이유는 뭐지? 그거는 이제 어차피 해도 상황이 다르지 않으면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필이 맞다는 거죠. 맞다가. 예, 예. 돈도 좀 쓰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의 조정 기간을 약간 우리 그렇죠. 일부 네. 지난 시간에 네. 얘기한 그 조정 기간을 좀 거친 다음에 하는 게 맞지. 뭐 6개월 안에 한다고 해서 큰 변화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정부에서는 예전에 96년 전에는 영주권자도 똑같이 대우를 해줬어요. 네, 네. 근데 그 이후에는 바뀐 이유가 음. 정부도 이제 돈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음. 예, 그리고 또 여태까지 열심히 세금을 낸 사람들이 불만을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내가 낸 세금을 새로 온 미민자들이 써야 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좀 합리적일 수가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 영주권자들은 사실은 텍스를 낸 사람이 많지가 않다. 그런 통계가 나. 아니 65세가 비교적. 됐을 때 비교적. 비교적 메디케이드를 신청하는 사람 중에 그래서 이제 여러 이유들을 대면서 제도가 약간 변경이 된 바뀌었어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에 이머전시로 병원에 갔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메디케이드가 나와요. 상관없이. 상관없이. 예. 메디케이드에서 SSI 레벨로 그 병원에서만 쓸 수 있게. 병원에서 이머전시 메 메디케이드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합리적인 거죠. 왜냐하면 시민권자든 영주권자든 불법 체류자든 다 정말 본인의 서류 건강을 위한 미비자. 죄송합니다. 네, 서류 미비자든 네, 정말 그 본인의 의료권은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머전시 메디케이드는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 상태가 그렇게 돼야지만 65세가 넘어도 메디케이드를 주고 근데 이 모든 게 영주권을 받은 후로 그 얘기 한번 했었지 5년은 지나야 돼. 맞아요. 5년 안에는 그 사람을 초청한 사람 스폰서가 책임을 지게 돼 있어. 그리고 거기에 사인을 해요. 나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굉장히 연세가 드신 후에 내가 초청을 해서 미국에 이민을 오신 경우가 됐으니까 그 5년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의료비는 내가 내야 되는 거지. 내가 스폰서니까. 그랬다가 이제 5년이 지난 후에는 그 스폰서의 기간을 채운 후에 메디케이드를 신청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늦게 이제 딸 따라서 오신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알게 된 거죠. 근데도 같은 조건으로 신청했는데도 첫 번째 떨어지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은 거지. 얘네들이 무조건 붙이는 게 아니라 무조건 떨어뜨리고 보나? 그런 생각이. 왜냐면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 네.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데도 떨어졌으니까. 근데 같은 조건으로 6개월 후에 신청했을 때는 이제 붙은 거지. 붙은 거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메디케이드 카드가 집에 오잖아, 결국. 네, 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떨어지실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메디케이드를 신청해야 된다. 그렇지만 다시 신청하는 게 나쁘지 않다. 6개월 후 좀 지난 다시 다음에 신청해야죠. 포기란 없다. 붙을 때까지. 붙을 때까지.